네, 안녕하세요. 청년중개사 배이사입니다.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가, 자격증을 꼭 따야 되는가, 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. 먼저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. 애초에 중개업이라는 게 자격증이잖아요. 예, 면허랑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면허라는 거는 없이 그 행위를 하면은 처벌을 받고 법적으로 제한을 가해 놓은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성격의 증인데,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.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없이 업으로 하게 되면은 불법이 되는, 그런 성격의 자격증이죠. 그런 걸 자격증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중개업도 우리 중개사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없이 할 수 있어요. 뭐 일회성으로, 뭐 예를 들어 아랫집 사람이 뭐 집을 구한대. 근데 윗집 사람이 집을 내놨어. 그래갖고 아랫집 사람한테 아저씨 여기 윗집 내놨어요. 이렇게 하고서 이례적으로 뭐 고맙습니다 해갖고 뭐 수수료를 일부 받는다든지, 이런 일회성은 지속적인 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는 합법이에요. 하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뭐 업을 삼아서 한다든지, 한번 해보니까 재밌거든. 그러니까 또 우리 형들이 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 집 나왔다더라, 여기 집 나왔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수수료를 몇 번 이렇게 받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신고가 들어가면은 업이 돼요. 그래서 불법이 되는데, 자 결론적으로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뭐 중개 보조로, 요즘 실장님이라고 그러죠. 실장님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. 운영이 아니라 뭐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, 가능한데,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이렇게 많이 케이스를 보다 보면은 없으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배분율, 편의점을 많이 중개하다 보니까 배분율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었는데, 인센이라 그러죠. 뭐 계약을 했을 때 5대5, 6대4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랑 실장이랑 나눠 가지는 그 분배를 말하는 건데, 뭐 몇 가지 케이스는 있어요. 기본급을 받고 나머지를 분배받는 케이스가 있고, 기본급 없이 그냥 100% 인센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, 아무래도 기본급을 받다 보면은 그 분배는 약해지겠죠. 뭐 10%뭐 아니면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. 하지만 100% 인센으로 가게 된다 하면은 분배가 조금 세지겠죠. 기본적으로 뭐 5대5부터 7대3까지 다양합니다. 처음 초보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거의 많이 시작을 하고요. 여기서도 뭐 명함비 지원, 뭐 식비 지원, 뭐 광고비 지원, 뭐 이런 조건에 따라 갖고 조금씩 달라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했을 때, 100만 원어치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뭐 60%에서 50% 정도밖에 나는 못 갖고 간다라는 거죠. 처음에는 뭐 내가 자격증 없이 시작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특히나 뭐 원룸이나 뭐 이런 거는 수수료가 뭐 20만 원, 30만 원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뭐 10만 원 떼어주고 뭐 15만 원 떼어주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쓸 수 있어요. 뭐 그것도 모이면 큰 금액이지만, 하지만 뭐 상가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, 공장 같은 경우에 임대 수수료 기본적으로 뭐 300에서 400 뭐 이 정도는 되거든요. 양쪽 다 받으면은. 그러면은 거기서 150만 원에서 뭐 130만 원을 떼줘야 되는데, 그 금액이 상당히 아깝단 말이죠. 그러다 보면은 뭐 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, 뭐 불만이 쌓이게 되고,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, 다른 부동산으로 옮기게 되고,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, 결국에는 그 옮기는 자체가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.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, 뭐 단골 고객이다라고 봤을 때, 그분이 이 사람 A 부동산에 있었는데 B 부동산으로 옮겼네. 뭐 그래, 뭐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. 근데 몇 달 있으니까 또 C 부동산으로 옮기고 또 D 부동산으로 옮기고, 이렇게 부동산을 자꾸 옮겨 다니게 되면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, 이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좀
자격증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좀 서러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좀 악덕 사장님이라고 그러죠. 예. 그런 중개사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은 너 자격증도 없는데 뭐 이렇게 나대? 약간 이런 식으로 예.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예. 그런 경우도 제가 좀 봤고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불이익도 불이익인데 서럽죠. 예, 솔직히 서럽다고들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자격증 없는 게 죄냐, 서럽다 하는데 뭐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죠. 예, 중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땐.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많이 손을 대게 돼요. 이게 왜 그러냐, 자격증 소지자들은 내가 뭐 업계약이라든지 다운계약이라든지 뭐 과다수수료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게 되면은 다 내 책임이거든요. 예. 다 내 책임인데 중개보조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러시진 않아요. 굉장히 뭐 FM대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 굉장히 날려서 계약을 하세요. 뭐 뭐 괜찮아, 뭐 일 많이 해봤어, 전혀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다고 나 이렇게 많이 해봤어, 이렇게 해도 문제 안 돼? 라고 하면서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근데 그런 경우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솔직히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없어요. 예, 뭐 벌금 정도 좀 물고 가면 돼요.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내 직원이 계약을 쓴 게 아니라 그 계약을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한테 온단 말이죠. 그러면은 나도 벌금을 내고,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자격 취소, 뭐 영업 정지,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, 뭐 영업 정지게 되면은 뭐 문 닫으면 돼요. 어차피 내 자격증 날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쉬다가 다시 오픈을 하면 돼요. 근데 자격 취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그 공부 힘들게 해서 딴 게 그냥 한순간에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날아간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정말 수억을 벌었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꼴랑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몇백? 뭐 많아봤자 뭐 돈천? 뭐 이 정도 금액 받고 자격증을 잃은 거예요. 물론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수없게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. 여러분들 자격증 힘들게 공부해서 몇 년씩 공부해서 따셨는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실 담량이 있으신가요?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 아니고는 그렇게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예, 저도 그래요. 저도 계약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안 써버리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특히나 업다운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근데 그거를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무서운 것도 없으신가 봐 진짜. 뭐 진짜 비스트 마스터예요. 예,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고 그렇게 뭐 쌍마이 웨이 하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막 내 도장 아니야 그러면서 막 찍어버리고 막 내가 돈 벌게 해줄게. 없을 것 같죠? 진짜 있어요. 예, 주변에서도 봤어요. 제가 최근에도 제가 봤어요. 예, 그래갖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막 골머리를 앓으면서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. 이거 하면 안 되는데, 그분도 자격증을 따신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실무를 하셨고 나는 자격증이 있지만 실무 경험은 전무하고 하기 때문에 막 휘둘려 다니시더라고요. 예, 그래갖고 저는 대표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뭐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죠. 예, 뭐 어떻게 잘 해결하셨는지. 그렇게 휘둘려 다니시는 중개사님들이 많아요. 근데 결국에 손해는 중개사님이 보신다는 거,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저한테도 이제 상담이 들어오고 해요. 뭐 1차 요번에 붙었는데 실무를 좀 중개 보조로 일을 하면서 자격증 2차를 공부를 하고 싶다, 아니면은 실무를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고,
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. 따고 하세요. 따고 하셔도 돼요. 네. 그거 1년, 2년, 뭐 늦어봤자 2년이에요 솔직히. 1년, 2년인데 그거 더 한다고 해갖고 돈 수억 벌지 않습니다. 오히려 내가 지금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뒷전으로 밀려요. 원래 공부가 1순위가 돼야 돼요. 나는 자격증을 따려고 실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자격증을 땄을 때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실무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, 실무를 하다 보면은 실무가 1순위가 되고 자격증이 2순위, 3순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. 왜냐? 돈을 버니까. 돈이 벌리거든요. 그러니까 자격증이 굳이 없어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소홀해지게 되는데,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도구로 다가옵니다. 일단 한번 처음에 시도했을 때 따버려야지. 처음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. 한번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. 오히려 더 힘들어요.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 군대 한 번 더 가라 그러면은 가실 건가요? 지금 군대 말고 예전 군대, 여러분들이 군생활 했던 그 당시 군대 그대로 간다면은 정말 하신다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지금 끝났으니까 아유 군대가 편했지, 다시 군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다시 가라 그러면은 안 가실 거예요. 왜냐? 힘들었기 때문에. 여러분 군생활 한번 해봤다고 해갖고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하면은 군생활이 편해지나요? 어차피 힘든 건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따고 하세요.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따고 하세요.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랑 트러블이 생기고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씨발 그때 내가 딸걸, 그때 내가 땄으면은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있습니다.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. 지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따세요. 그러고 마음 편하게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셔서 배우다가 짜증나, 자꾸 나한테 막 이상한 것만 시키고 돈은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 일만 시켜, 짜증나 그러면은 나와서 차려버리면 돼요. 나와서 차리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또 어디로 옮겨야 돼. 어디로 옮기는데 또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있어. 그러면 또 옮겨야 돼요. 이 메뚜기 되는 거예요. 계속 그냥 여기저기 막 옮겨갔다. 제가 참 진짜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, 진짜로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니까 편하게 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